네, 말 그대로 거지 같은 국내 증시입니다. 전쟁 나지도 않았지만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증시 다음으로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자면 글로벌 꼴등이라고 볼 수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나홀로 소외됐고 증시 회복력이 G20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권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현재 4.75%, 그리고 한국은 그 길고 길던 이슈 금투세가 폐지됐고요. 그리고 WGI 편입 소식까지 나름 호재라고 하면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소식들인데요. 이런 호재를 다 무시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한국의 성장 가능성을 그만큼 낮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상승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에서 딱 바라봤을 때 한국이 AI 시대에 발맞춰 따라가는 기업도 딱히 없고요. 그렇다고 킹달러 효과를 보면서 수출 경기도 호황이냐? 그것도 아니고요. 내수 경기도 이미 침체라는 것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홍보했고요. 최근 무역 수지도 줄어들고 있고 10년 전, 20년 전보다 못한 수치입니다. 제가 계속 언급 드리니까 강의 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그리고 GDP 성장률 역시 마이너스 분기, 이번 3분기에 그나마 마이너스 분기를 면했는데요. 앞으로 마이너스 분기가 나올 일만 남았습니다. 이미 GDP는 쇼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중국과 미국, 이 두 국가의 한국은 수출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 두 국가의 수출에 대한 타격이 더 클 것이고요. 현재 11월 통계청 자료만 살짝 봐도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감소한 모습인데요. 이건 11월 다 지나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날 본격적으로 취임식하고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더 하락할 수도 아니면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코스피, 코스닥 차트 보러 가시죠. 렛츠고! 네, 코스피 일봉인데요. 처참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고요. 9월 12일 날 갭으로 올린 자리, 오늘 이 갭 2525포인트를 오늘 메꿨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상승하느냐? 물론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워낙 낙폭 가대니까요. 하지만 이평선이 20선, 60선, 240선, 120선 역배열이 점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20선과 60선이 장기평선, 120선, 240선 아래로 자리를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신호죠. 그리고 주봉에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일단 길게 보면 우상향,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3등분으로 보면요. 이 파란색 라인 20선이 중단 위에서 놀아주다가 이제 중단에서 하단으로 진입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캔들 역시 다시 하단으로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자연스레 하단으로 내려와서 시간이 걸려서 내려온다면 이쯤 2450포인트까지는 단기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데요.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저는 이 하단을 깨고 2360포인트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월봉 한번 보시죠. 월봉상에서 2360포인트가 딱 이 부근입니다. 월봉 추세 120선을 맞닿는 부근인데요.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매번 이렇게 시황을 적습니다. 국내 증시와 그리고 아침 미증시 시황 매일 적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 시황 브리핑에서도 국내 증시가 월봉 추세대로 가고 있다고 몇 번이나 언급드렸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무튼 월봉 추세대로 2360포인트 이 부근을 지켜주는지가 이제는 앞으로 한국 코스피의 생명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코스닥 일봉은 역시 처참합니다. 이미 코스피와 달리 역배열 차트가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240선, 120선, 그리고 60선, 20선 단기평선들, 그리고 장기평선들 간의 갭도 상당히 큰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8월 5일 패닉셀 이후에 길게 보면 옆으로 기는 박스권을 제가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글로벌 증시와는 상관없이 마이웨이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좀 안 좋은 모습은 박스권에서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60선이 내려오고 20선도 6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재차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700포인트가 문제가 아니라 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고 저점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제 강의를 계속 보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평선을 계속 그어놨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전저점 이탈하고 660포인트 이 부근까지 닿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시면 이미 120선을 이탈하고 월봉 추세도 이탈했습니다. 코스피 생명줄과 달리 코스닥은 생명줄을 이탈했습니다. 이제 전저점 이 부분이죠. 660포인트를 지켜주는지 체크해야 되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저도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나스닥 월봉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조정다운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했고요. 전혀 미증시와 커플링 되지 못하고 미증시가 상승할 때마다 국내 증시는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나스닥이 2020년 같은 조정이 나온다. 제가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신호를 어떻게 볼까? 그 전에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10선을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나오면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10선을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미증시가 22년과 같은 이런 하락 조정이 시작되면 국내 증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전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국내 증시는 단기간 상승해서 올라온다면 계속 현금화해야 됩니다. 현재 국장은 단타만 해야 되고요. 제가 시장 올라올 때마다 현금 보유하라고 거의 6월달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요? 유튜브 커뮤니티 시황 브리핑에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했었습니다. 저라면 지금 국장이 올라오면 약손조리든 현금화해서 테슬라를 사겠습니다. 이번 트럼프 2기 때 테슬라를 사서 모아가야 할 이유가 넘치는데요. 조만간 영상 다시 업로드하죠. 그리고 국내 증시 시장 지수가 1%, 2% 이렇게 상승할 때마다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다른 종목들은 다 촌농처럼 흘러내리는데 시총 상위 종목 몇 종목만 코스닥으로 예를 들면 알테오전 같은 종목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시장 지수를 왜곡하고 수급 블랙홀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시장 지수는 지금 크게 의미 없습니다. 현재까지 흐름을 봤을 때 장투는 미증시에서 해야 되고요. 물론 미증시에서 이렇게 테슬라 좋게 본다고 해도 몰빵은 절대 금물입니다. 항상 조정이 나오면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장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는 철저하게 단타. 물론 단타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차라리 국내 증시는 당분간 쉬는 게 좋습니다. 저는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트럼프 결국 그 사람이 온다. 결국 왔다 트럼프 이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방산, 코인, 재건인프라, 건설, 원자력,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 석유, 천연가스 이런 종목들만 지금 수급 들어온 종목들만 저는 지속적으로 단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렇게 이전 영상에서 올려뒀으니 참고하시고요. 이런 종목들도 재물을 보고 적자 종목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 증시는 언제 유상증자 이런 것들을 할 줄 모르니까요. 이상입니다. 안녕. Why